여러분 아이들 영어 다 잘 시키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영어 인재 소리 듣는 아이로 키워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도 항상 듭니다. 제가 실제로도 영어 수재, 영어 인재 소리 듣는 아이들을 많이 배출해내긴 했는데요. 이 비결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초중고 15년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느꼈던 영어 인재 만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팁은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입 전까지 겪는 학습 구간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7세부터 초2까지 초등 기초 구간이죠. 이 구간은 초3부터 중1까지 초등 심화부터 중등 수준의 영어를 학습하는 구간이고요. 세 번째 구간은 중2부터 고1까지 수능 영어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간당 모토, 즉 교육 철학을 딱 한 가지씩만 가지셔야 합니다. 잘하는 아이일수록 또 잘하는 학부모, 잘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일수록 여러 가지를 사실 안 시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습득과 학습에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데요. 그 정해진 구간 내에서 집중적인 훈련이 좀 들어가야지 그런 실력 향상이 일어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구간당 목표를 한 가지씩 정해서 실력과 습관이 그대로 몸에 고스란히 남도록 훈련을 시켜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어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의 그 모습, 어떤 각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팁인데요.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어 교육은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특수 교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 교육이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이어야 하고 잘 차려놓은 한정식이 아니라 아주 일품 요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어릴수록 좀 뭐가 쌓여야지, 인풋이 좀 쌓여야지 학원에 보내도 좀 보내지, 뭘 좀 알아야 뭘 보내던지 과외를 시키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잘 모르면 부모도 어떻게 이거를 시켜야 잘 시킬 수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전문적이고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 학습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 2구간이 그 중에서도 2구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크고 중고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조금 아주 잘 잡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고등 때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그 2구간을 굉장히 잘 보내야 합니다. 솔직히 1구간 같은 경우는 유초등 때 뭘 했냐는 사실 7세 때 파닉스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도 기초 영어를 못했던 친구들도 이 중학년, 고학년을 잘 보내게 되면 어떤 체계적인 그 실력이 잘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구간에 어떻게 보냈냐의 그런 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2구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영향력을 아이들이 컸을 때 미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을 잘 받고 혹시 1구간에서 학습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조금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한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입 밖으로 꺼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용기를 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커리큘럼이나 교재는 사실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상위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재를 써서 좀 만들어주냐, 이런 게 이제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냐입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좀 어린데 그렇게까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영상까지 찾아서 보실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많으시고 아이들을 좀 공부를 잘하게,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있는 제가 현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덩이로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길게 쓰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아시는 걸까요? 저는 학습의 복리 효과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재테크할 때 복리 효과 아시죠? 이자고 조금 붙는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살이 붙는 그런 효과잖아요.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실제 티칭 현장에 있어 보면요, 꽤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휘 암기하는 요령을 좀 알려주고 꾸준히 몇 개월 지도하다 보면은 리딩 실력이 확 늘고 또 어휘 보유량이 많아지면서 그 글의 단위인 청크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늘어나면서 또 더 많이 들리게 되고, 안 되던 리스닝, 딕테이션도 속도가 좀 붙어서 빨리 하게 되고, 문법도 영 좀 안 잡히는 것 같더니 리딩 리스닝이 좀 같이 늘면서 문법에 대한 눈도 트이고 오답률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올바르게 쓰는 그 문장에 대한 감도 생기면서 문장이 조금 살이 붙어서 패러그래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 효과를 꼭 노리고 목표로 하셨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최소 단위가 저는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면 교사나 부모가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요 조금 느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 6개월에서 1년을 참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사이를 한 학기라고 본다면 이 기간을 이 한 학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의 그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초등 때 이런 집중해서 하는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최소 2년에서 3년을 반드시 보내야지만 중고등에서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똑똑한 아이나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부모들은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거듭된 크고 작은 성공들 사이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 또는 이 리듬대로 지도하는 부모가 반복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구간당 한 가지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임한다. 두 번째,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 세 번째, 반복한다. 반복 성공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자녀 영어 실력이 복리 효과처럼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